노안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안구 내 중심에 보면 수정체가 있어요. 네. 이 애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면서 초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서 굳어서 잘 안 돼서 가까운 게 안 보이고, 그리고 억지로 보면 두통도 오고 이런 게 이제 노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노안을 내가 교정하고 극복하고 싶다를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면,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여름 휴가를 맞아 이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시력 교정술입니다. 시력 교정술이 국내에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력 교정술을 둘러싼 오해나 궁금증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력 교정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이종호 밝은 세상 안과 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호입니다. 그 시력 교정술의 정의는 어떤 거죠? 우리가 흔히 굴절 이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근시, 원시, 난시, 노안 이런 것을 우리가 굴절 이상이라죠. 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을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단 기본적인 안과 상식부터 우리 한번 정해보죠. 근실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시는 먼 게 잘 안 보입니다. 원시는 오히려 전부 안 반대. 되죠. 반대로. 먼 쪽이 원주를 잘 보는 거고.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이죠. 난시는 흐릿하게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초점이 축에 따라서 달리 맺히니까 흐릿하게 보이고 뒤틀려 보이죠. 노안은요? 노안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안구 내 중심에 보면 수정체가 있어요. 네. 그 수정체가 카메라 렌즈 같은 부위인데 이 애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면서 초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서 굳어서 잘 안 돼서 가까이 보이는 게 글씨가 이런 게 보이는 게 어려워지고 글자를 볼 때마다 두통이 생기는 게 노안이죠. 배소민 아나운서는 시력 교정술 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했는데 지금 한 0.5 정도거든요. 네. 오늘 좀 궁금증을 많이 좀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라식과 라섹 이렇게 수술이 좀 나뉘잖아요. 근데 라식을 할 수 있는 눈이 있고 라섹을 할 수 있는 눈이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뉘는 건지. 우리가 각막이 있잖아요. 근데 상처 치유 과정에 표피의 각막 상처 치유와 실질부, 중심부에 있는 각막 실질 상처 치유 과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에 들어가서 상처가 서로가 치유되는 것이 굉장히 스무드해져요. 이 각막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보다 예. 안에 쪽을 벗기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거는 살짝 벗겨놓나요? 플랩이라고 해서 절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옆으로 제껴놔요. 그렇죠. 뒤치고는 그 표면 안에 있는 실질 바닥에다가 엑시므로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근시, 원시, 난시만큼의 오목렌즈화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잘 생각해 보면요, 각막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야겠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생체 조직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지해야 될 각막의 두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눈 안은 알게 모르게 안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압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최소 단위의 각막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오,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막이 얇은 사람, 또 승인돼야 될 양이 많은 고도근시 같은 경우는 라식의 한계가 오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 대체제로서 라섹이 개발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각막이 얇은 사람한테 이제 새로운 방법이 라섹이에요. 그렇죠. 그건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라식은 절편을 만들어서 일부 들친다 했죠. 근데 라섹은 우리가 피부가 있듯이 각막도 껍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피세포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피세포층을 살짝 벗겨놔요. 예, 벗겨놓고서는 그 바로 위에 면에서 바로 레이저로 조사해서 성형을 하죠. 그래 되면 잔존할 수 있는 각막의 두께가 많이 남게 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라식은 뭔가 통증이 좀 덜하고 회복도 빠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라섹보다. 정확한 맞나요? 말씀입니다. 라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막 실질 안쪽을 레이저로 성형한다고 했죠. 그리고 절편을 다시 원위치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은 주로 표층 부위에 많이 관계를 해요. 그런데 라섹 같은 경우는 표층 부위에 상처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상처 수술 이후에 통증이 꽤 오래 가죠. 그런데 라식은 수술하고 나서 그 상처 라운드와 마진만 이렇게 낫게 되면은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라식 수술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기가 운전해서 올 정도로 통증이 없어지죠. 근데 라섹은 한 2, 3일 가요. 환자 입장에서 라식을 할래요, 라섹 할래요,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해서 네. 당신은 라섹이 맞습니다. 당신은 라식이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현재 조건은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안정성, 효율성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이제 최종 결정은 닥터가 하셔야겠죠. 서전이 해야겠죠. 근데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검사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부 사항의 항목을 다 따지면 거의 한 50종류가 되죠.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막도 자세히 보면 형태학적으로 다 달라요. 그리고 일단 결국은 우리가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 망막, 시신경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에 제반 특별한 질환은 없는지, 녹내장성 변화가 없는지, 망막의 질환은 없는지 제반 검사를 풀로 다 하게 되죠. 자, 이정호 원장께서는 이제 1990년대에 몇몇 안과 의사들과 함께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라섹을 도입하신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새로운 방법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마일 시력 교정술은 뭐예요? 스마일. 스마일 수술은 웃게 하는 거예요? 스마일이란 말 자체의 이니셜을 보면 Small Incision Lenticular Extraction이라는 편이에요. 그 각막의 실질 안에 그 사람의 근시운시 난시만큼을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렌티클을 만들죠. 라식 라섹과 달리 각막의 표면에 한 3mm 정도의 절개를 해요. 그리고 수술하는 서전이 그 절개를 통해서 그 렌티클을 빼내요. 빼내게 되면 결국은 뭐죠? 각막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오목렌즈, 난시용 오목렌즈 형태로 변형이 되겠죠. 훨씬 정교한 작업이겠네요. 예, 이게 이제 과학적인 레이즈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디옵타나 난시의 축에 따라서 이걸 다 조절할 수 있는 레이즈의 성능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의 스마일, 더 진화해서 지금 스마일 프로 수술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시력 교정술에서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을 받는 환자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겠네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보다는 조금이라도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안 근조증의 영향도 덜 받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죠. 그런데 그 이렇게 각막을 어떻게든 깎거나 각막을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시력 교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이유에서 각막에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 많이 하는 게 또 안내렌즈 삽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내렌즈 삽입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ICL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ICL이 뭐예요? 임플란티드 컨택트 렌즈죠. 임플란티드. 컨택트 렌즈 그럼 컨택트 렌즈를 안에다 눈 안에 넣는 거예요? 넣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렌즈를 어디다 넣어요? 눈 안에 어디다가? 우리가 이제 정면 말고 단면에서 보면 각막이라는 게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홍채라는 게 있어요. 홍채 바로 뒤에 보면 또 수중체가 있어요. 그 수중체의 전면부와 홍채의 후면부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후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후방에 그게 딱 로케이션, 위치를 하게 되죠. 수술 자체는 각막을 통하죠. 각막의 3mm 이하의 절개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술자가 그 렌즈를 말아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3mm 존 안에 이 넓은 렌즈가 들어가요. 쭉 들어가서 안에서 펴지게 되죠. 렌즈의 두께나 각도도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골게 정확하게 느꼈죠. 사전 정밀 검사를 해서 이분이 수술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먼저 감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 눈도 개별적으로 형태학적, 기능학적으로 나름 특징이 다 있어요. 온갖 변수들을 다 컴퓨터로 계산하고 정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렌즈 도수나 사이즈를 다 정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렌즈가 수평으로 놓을 것이냐, 사축으로 놓을 거냐, 수직으로 놓을 거냐, 그거까지 다 디자인을 하죠. 그 시선 축에 따라서.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집어넣는 거잖아요, 렌즈를. 교체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뺄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역성이라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걸 어떻죠? 만약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성형을 하고 나면 성형하는 데 관계되는 많은 조직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안 되죠. 그런데 렌즈, ICL이라는 이 렌즈는 그냥 빼버리면 어때요? 거전을 원위치 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역성 있는 수술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안 얘기를 해볼까요? 노안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수중체가 원래 두꺼워지고 얇아지면서 멀리, 중간, 가까이에 따라서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그 기능, 그걸 우리가 조절력이라고 하거든요.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게 안 보이고 그리고 억지로 보면 두통 떠오고 이런 게 이제 노안이잖아요. 예전에 노안 교정 수술은 다양하게 있었어요. 라식 수술에서 약간 변형된 노안 라식 수술부터 시작해서 또 심지어 각막에 특수한 렌즈를 삽입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각막 인내일 렌즈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 가장 안전성 있고 좋은 수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ICL 렌즈인데 ICL 렌즈의 광학구가
노안까지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비바 ICL 렌즈라는 게 지금 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비바. 오. 앞에 또 비바가 붙네요. 네. 비바 렌즈 수술을 제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네. 그게 지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비바 ICL 렌즈가 갑자기 나타난 렌즈가 아니고요. 2002년부터 시작했던 ICL, 이 안내렌즈 삽입술의 그 렌즈와 똑같아요. 단순히 렌즈의 광학구만 이도프로 해가지고 심도가 깊어진 렌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에 관련되는 안정성이나 수술 방법, 그 과정은 100%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내용이 아닌데 이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가능성과 한계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정밀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정정밀검사에서 이분이 난시의 정도나 노안의 정도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분한테 덕과 실을 원했을 때 덕이 많다고 할 때 수술을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노안도 있으면서 요즘은 또 40대 후반부터 사실은 백내장이 의외로 빨리 와요. 언젠가는 백내장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거기에 삽입하는 인공수증체를 아예 다초점 인공수증체를 삽입하게 되면 멀리 중간 가까이를 보이죠. 그래서 요즘 노안을 내가 교정하고 극복하고 싶다를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면 안내렌즈 삽입술의 비바 ICL 렌즈나 혹은 백내장을 교정할 때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요즘 현실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수술이다. 근데 젊은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좀 나이 든 사람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30대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건 한 달 정도로 느낌이 오네요. 그런데 40, 50대들은 서너 달 정도의 어떤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 이 교정술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수술한 이후에 안구 건조증이 생겼다 아니면 심해졌다 또 빗번짐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연관성 일부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스마일 프로 같은 거는 여하튼 각막에다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각막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예민한 신경들이 다 분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 어쨌든 레이저로 인해서 훼손이 되죠. 그러니까 각막의 민감도가 좀 떨어져요. 망막의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 눈물 분비에 영향을 줘서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동안은 안 건조증이 좀 더 심화돼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거의 90% 내지 95% 원칙이에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미리 안 건조증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지하고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환경을 컨트롤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생활하는 공간에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 바로 눈을 받는다든지 차를 운전하는데 바로 바람이 눈이 온다든지 할 때는 조심해야겠죠. 선글라스를 좀 낀다든지 정말로 심하면 가습기를 튼다든지 그리고 평소에도 한 1년 반 정도는 인공눈물 등등을 소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자주 사용한다든지. 눈 번짐은 야간 눈 번짐? 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빗번짐은 필연적으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각막을 성형한다고 했죠. 각막을 성형하면 원래의 모습에서 약간 변형되는 변곡점 부분에서는 빛이 약간 산란이 되죠. 산란이 되니까 빛이 약간 부셔 보이고 빗번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람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공이 체질적으로 좀 크신 분은 그게 조금 더 많이 느끼실 것이고 아니면 또 약간 예민한 분도 계시고요. 아예 못 느끼시는 분도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이제 시력 교정술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생활 속에서 좀 눈 건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꿀팁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을 조금 절제하는 습관. 사실 우리 현대인들 핸드폰 엄청 쓰시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한 10분 정도는 닫고 눈 휴식을 해주는 그게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건조증 관리, 그러니까 환경적 요소를 굉장히 관리를 좀 잘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TV나 이런 모니터에 보면 청색광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색광이 요즘 현실적으로 각막에도 안 좋고 백내장도 유발하지만 사실 망막 쪽에 황반 변성이나 기타 등등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 청색광 차단과 같은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선글라스는 아주 습관적으로 쓰시는 게 꼭 강추합니다. 또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잠자는 것이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관련되는 엄청난 피로를 해소하죠. 눈물 분비도 그때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수면과 관련되는 질적 관리,
예,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건강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다는 행위 이전의 삶의 질과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눈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면 가까운 안과에 가서 사전 정밀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건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점검해 보시고 또 혹시나 수술과 관계없이라도 내 눈에 특별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는 사전 정밀 검사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당 선생님하고 수술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한계점 이런 걸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는 어떤 선생님의 좋은 장비 하에서 자기 눈에 맞는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해서 수술하면 제가 봐서는 삶의 질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종호 밝은 세상 안과 대표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